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은 나눌수록 작아지고요. 행복은 자꾸 커지겠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을 주변 사람들과 또는 친구들 또는 이제 가까이 있는 청소년 상담사를 찾아서 고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가해자, 또 피해자,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학교폭력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뭐 다른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할 악이죠.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들도 더 이상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꼭 주변에 있는 친구 또는 이제 믿을 수 있을 학교 선생님, 부모님들 통해서 학교폭력을 해결하시고요. 조금 이제 공권력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있으니까 117에 꼭 신고를 해서 꼭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보복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 폭력이 양상이 이제 보니까 뭐 거의 뭐 조직 폭력배 그런 이제 친구들도 가끔 가다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신고하면 보복할 거야 이런 거에 그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가끔 가다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꼭 신고해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복받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먼저 학교폭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그리고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이게 중요하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 다 학교폭력이라고 보고요. 이걸 학교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학생이 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도 다 학교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어른과 뭐 교사와 또 학생 또는 뭐 이런 관계도 사실은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 폭력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언어폭력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언어폭력. 언어폭력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근데 이제 그걸 뭐 우리가 뭐 강아지 또는 10원짜리 찾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욕을 하는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언어폭력이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그 부모님 욕하는 거, 가족 욕하기잖아요. 패드립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패드립 치는 것도 사실은 언어폭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위가 좀 있는 거라고 보면, 그 수위가 좀 낮은 곳에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뚱뚱한 친구 약 올리는 거예요. 뚱땡이라고. 그리고 마른 친구는 말라깽이라고 약 올리고, 안경 쓰면 안경제비라고 약 올리고, 뭐 이제 키 크면 이제 전봇대라 그러고, 키 작으면 이제 땅딸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히나 신체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비교해서 상대방을 그 약 올리는 거, 비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언어폭력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유형을 사실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단 따돌림이라는 건 그 나하고 다른 상대방을 만들어 놓고 여러 명이서 그 사람을 따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집단 따돌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킹이라는 건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요건 이제 요새 데이트 폭력도 학생들 간에 자주 생기는데, 그래서 나는 한쪽은 싫다 그러고 한쪽은 나는 너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킹, 그리고 이제 강제 심부름,
강제 심부름은 이제 청소년들 이제 셔틀로 이제 많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빵 사와 아니면 급식실에 가서 내 밥 가져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용돈 가져와 이런 게 다 강제 심부름입니다. 요새는 뭐 숙제를 대신 해와라 아니면 뭐 PC방에 가서 내 그 게임 아이디를 주면서 이걸 뭐 몇 레벨까지 올려놔라 이런 것까지도 강제 심부름의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괴롭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단톡방에 초대해 놓고 그 단톡방에서 계속 이제 그 욕을 하는 거죠. 욕하고 그 다음에 그 모욕 주기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특정한 그 뭐 표정 이런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그 약 올릴 목적으로 그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이버 폭력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금품갈취. 금품갈취는 이제 뭐 돈을 직접적으로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야, 너 신발 좋아 보인다? 나랑 바꾸자? 이렇게 해서 그 더러운 신발과 바꾸치기 한다든지 이런 게 금품갈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삥뜯기 이것도 금품갈취고요. 그리고 이제 성추행이나 또는 성폭력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트 폭력과 그 조금 이제 밀접하게 영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귀자 이랬을 때 뭐 한쪽에서는 뭐 사귀는 가운데서도 뭐 뽀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쪽이 싫어하는데 반대쪽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성추행이 됩니다. 성폭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폭력 이거는 이제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일으키는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친구를 약 올리는 게 언어 폭력도 되는데 또 다른 그것도 돼요. 이게 모욕이 돼요. 모욕. 눈앞에서 그 상대방을 그 모욕 주는 거 있죠. 모욕감을 주는 거, 모멸감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모욕죄라 그래요. 그래서 모욕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건 모욕죄와 조금 다르게 그 나의 그 개인 정보나 나의 어떤 그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유포하는 거예요. 떠벌리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학교 폭력의 유형들인데 그러면 과연 이 학교 폭력은 그러면 왜 생기냐? 학교 폭력만 왜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폭력은 힘의 불균형이 있으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뭐냐면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높거나 뛰어나면 그게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으면 힘의 불균형이 생겨요. 인간의 그 존엄성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뭐 갓난 아이든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이건 인간의 존엄성은 다 동등한데 힘은 완전 다르잖아요. 갓난 아이하고 지금 한참 그 군대에 가고 있는 뭐 20대 뭐 이런 친구들하고 힘은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바로 그 폭력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그 주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성적이겠죠. 성적. 공부 잘하는 거. 그럼 공부를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을 많이 못 할 수도 있지만은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축구나 뭐 야구, 농구, 배구 뭐 이런 거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력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힘의 차이. 그리고 신체 능력. 신체 능력이라는 건 어때요? 저처럼 화면으로 봐서 제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작고 왜소합니다. 힘이 크고 등치가 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가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하겠어요. 저처럼 작고 왜소한 친구가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할 위험이 높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위험을 당할 게 높습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도 큰 힘의 그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경제적 능력은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 사람의 그 옷차림 또는 뭐 그 가방 그다음에 뭐 학용품 그리고 뭐 가끔가다 뭐 부모님이 학교에 뭐 올 때 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오는가
또는 부모님이 아예 오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능력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요. 최근에는 뭐 그 거주지에 뭐 임대 아파트 사냐, 뭐 좋은 아파트 사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 패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어쨌든 간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친구, 그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이것도 말하자면 나는 친구가 엄청 많아. 그런 사람이 학교 폭력을 잘 당할까요? 잘 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정말 그 대인관계 능력을 꾸려 나가는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인관계를 잘하는 친구와 대인관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학교 폭력의 위험성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친구가 위험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이게 그 주로 그 자기 표현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러니까 그 자기 표현을 잘하는 친구는 그 내가 좋고 싫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학교 폭력으로 잘 안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언어를 잘한다는 건 상당한 그 인지 능력이 뒷받침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 학교 폭력을 잘 안 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언어 능력도 좀 부족해. 그리고 그게 자기 표현 능력이 부족하면 학교 폭력의 위험성도 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설명들이 뭐 이런 뭐 운동 능력, 신체 능력, 경제 능력, 뭐 대인관계, 뭐 언어 표현 능력, 이런 거 외에도 그 뭐든지 다 비교해가지고 힘의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불균형은 생기면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뭐랄까 찔러본다 그래야 될까요? 간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남자들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뭐 14세 뭐부터 해서 뭐 한 16세 요 사이에 그 2차 성징이 오잖아요. 대부분이 2차 성징이 왔고 뭐 그 신체가 막 급등이 커지는데 이때 그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2차 성징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커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2차 성징이 또 느리게 와가지고 막 키도 안 크고 등치도 안 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때 또 뭐가 생겨요? 요런 차이로 인해서 빨리 성장하느냐 늦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불균형이 또 생깁니다. 그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 여자친구들도 일찍 좀 이렇게 2차 성징을 겪은 친구와 그리고 늦게 겪은 친구들, 이게 또 그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또 불균형을 가지고 옵니다. 불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학교 폭력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렇다고 보면 그 폭력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에서는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약육강식이 일반화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약육강식을 우리가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그 친구들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약한 사람을 괴롭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그 학교폭력이 뭔지, 그리고 학교폭력은 왜 생기는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